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그 사랑 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꼭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유한양행 말고 제약바이오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주가 상승 랠리를 만들었던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신규 투자자분들께서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워낙 강력합니다. 얀센의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의 글로벌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서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까지 진행을 했죠. 지난 20일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77억 원 규모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수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4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를 통과한 유한양행에 대한 자회사 이뮨의시아가 IPO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인력 충원과 심사 고도화를 위해서 인력을 20%가량 늘려서 상장 예비 심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이 상장 예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일정 기간은 반드시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었죠. 즉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특히나 지금처럼 제약바이오가 강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줄 때 연달아서 수혜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연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현재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기업의 임상 중단 혹은 실패로 인해서 기술 특례를 통해서 증시에 진입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국내 투자들이 불신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약세를 보여왔죠. 실제 작년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공모가를 초과한 기업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도 청약 경쟁률도 평균 600대 1을 밑돌면서 다른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막 몇만 대 1, 몇천 대 1인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요 예측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공모 규모가 큰 기업의 자금 조달이 무려 3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세 곳은 자금 조달 규모가 약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근데 문제는 올해 9월까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바이오 헬스 기업이 총 16곳입니다. 작년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곳이 12곳인데 올해는 9개월 만에 16곳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로
IPO에 대한 혹한기가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연말에도 이어질 것이고 2025년도에도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강세는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기업들이 계속 강하진 않겠죠. 결국에는 과거에 강했었던 반도체, 2차전지, AI도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외형에 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맞춰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건 맞지만 정부가 약가를 규제하고 연구개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계속 개선되는 기업들은 한정적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컨센서스나 실적들 바라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돈을 꾸준하게 버는 기업, 5% 이상 수익 개선되는 기업과 5% 미만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기업들, 즉 양극화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수익성이 계속 좋습니다. 실적이 수익성이 나빴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 지속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지금 당장 수익이 조금 더 나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을 통해서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냥 해외 시장 수출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이 기업은 중국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의 후진국으로 불렸죠. 그런데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지금 존재감을 키우면서 엄청난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죠. 지난 2010년 바이오를 포함한 8개 산업을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꼽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정책 지원을 엄청나게 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고령화도 진행됨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당연히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시장을 준비한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사실 중국의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말이 많지만 중국 내 특정 의료 특구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제품들을 빨리빨리 출시해서 실적을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러입니다.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륜제약 그룹과 손을 잡고 8조 원 규모의 중국 필러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유영제약과 중국 필러 시장 진출을 위한 추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유영제약은 고유의 제조 기술인 HIVE를 적용해서 HA 필러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제품인데, 사실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유영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이 이 녹십자 웰빙이 갖고 갈 수 있는 마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22년도 중국의
안휘거림커 약품 판매 유황공사와 2030년도까지 약 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요. 이 HA 필러에 대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라인액주입니다. 녹십자 웰빙의 태반 주사제 라인액주가 중국의 하이난성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판매에 허가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 특정 의료 특구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이난성은 중국 남부의 대표 관광지로 국제 의료 특구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외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등록 및 수입 승인을 간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의 국가약품관리 감독 관리국의 심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 이번에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중국 전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 충북에서 만들어지는 이 라인액주를 4분기부터 생산된 라인액주를 중국으로 선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태반주사 라인액주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태반주사 라인액주는 사람의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의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 기능 개선, 피부 재생, 항염 작용, 피로 회복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간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인 주사제입니다. 라인액주는 만성 간 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에 허가가 받았고요. 현재 국내 시장에서만 유통되고 있던 이 의약품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약 80% 수준으로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중국의 태반 주사 시장이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출만 하면은 거기 있는 돈들을 싹 다 쓸어 담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실제로 중국에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처음으로 정식 유통되는 태반 주사제가 라인액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오냐? 매출을 보면은 지금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라인액주의 중국 실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6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인액주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33%입니다. 녹십자 웰빙의 매출의 100 중에서 33%가 라인액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액주를 어떻게 만드냐?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태반을 기반으로 만드는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주 원료가 의료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바로 라인액주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2025년도에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이 판매량의 25%가 진출하자마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 200~300억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태반 주사제 라인액주의 중국 진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판매를 위한 현지 파트너사와 판매처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50개의 판매처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물류비,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원재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라인액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급가보다도 중국에서 훨씬 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똑같이 400억 판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되기 전에 이번 4분기부터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더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정된 메시지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재료집을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방금 확인하셨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에 따른 수익 관련주들을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핵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장중 시장 핵심 이슈는 장중에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특징주들이 왜 올랐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장 마감 이후에 향후 투자 전략 브리핑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텔레그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투자하시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